1. 1년 중에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2.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만났기 때문입니다. 3. 삶에 필요한 내용만 엄선하여 26년째 강의하고 있는 한국교회회 원장 박인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 유머 강사 1호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네. 저 보면서 그냥 편하게 네. 말씀하시면 네. 돼요. 여성 유머 강사 1호라고 근데 이제 선배 강사님들이 그렇게 정해줬어요. 제가 강의 시작했을 때는 정말 대선배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유머 여자가 유머 강의하는 사람 없다. 너는 유머 강사 1호다 이렇게 막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않게 26년 전에 1호로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유머 강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주로? 유머 강의는 이제 개그맨들은 나와서 웃기는 거고요. 유머 강사는 웃음을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웃음이 왜 좋은지를 설명하려면 재밌는 유머를 막 서너 개씩 하면서 이분들 막 웃게 하고 즐겁게 하니까 아 정말 이렇게 즐겁게 웃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럼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방법 얘기해 드리죠. 예. 그러니까 웃고 살자라는 어떤 삶의 태도? 네네. 이런 거를 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제가 또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울해 보세요, 보이세요? 막 이러면 아니요 이래요. 제가 유머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웃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인상이 된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는 우울증이 아직 극복되기 전이어 갖고요. 그분들 표정을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너부터 웃어야 되겠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왜? 제가 우울증이어 갖고 매일 이렇고요. 표정도 이렇고 피부 색깔은 매일 술에 쩔어서 갖고 피부 색깔이 이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시간을 돌려서 네. 왜 우울증에 걸리셨을까요? 이제 그 당시에 33살이면 지금 43살 폭이라고 하는데 저희 친정엄마 시집을 못 간다고 매일 그냥 밥을 먹고 있으면 시집도 못 가는 게 밥만 처먹네. 또 전화하면은 시집도 못 가는 게 전화지네. 계속 이러니까요. 이제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결혼식장에도 못 오게 했어요. 언니가 시집도 못 가갖고 어딜 결혼식장에 오냐고. 그래서 누구든지 좋다 그러면 시집을 가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연애도 이게 능력인 것 같아요. 연애를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저 친정엄마가 남들은 초등학교 친구들끼리도 연애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연애하는데 어떻게 너 연애를 못하냐는데 정말 연애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도 못할 바에는 그냥 저희 친정엄마는 저한테 수녀님 되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천주교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너 수녀 됐으면 좋겠다. 딸 넷 중에서 네가 딱이다 막 이랬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이렇게 수녀님처럼 올백으로 넘기는 게 이게 얼굴이 제 나름대로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녀님 되는 게 싫었어요. 그만큼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엄마 수녀님 되지 않더라도 착하게 살게 이랬거든요. 정말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저보다 못생긴 여자들도 연애 박사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왜 그러지? 학교 다닐 때도 제가 과대표를 3년 하면서 미팅을 100번 주선했거든요. 네. 주선만 하면 뭐예요? 주선하고 근데 후배들이 저 당연히 있을 줄 아는 거죠. 이렇게 성격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미팅 주선하다 보면 제가 더 마음에 든다는 남학생도 있었는데 말만 그렇죠. 그 상대방 여학생만 만나러 다니는데 그 고백하는 남자들 없었어요? 고백하는 남자들도 없었어요. 직장 생활 할 때도 직장에서 막 재밌으니까 유부남들만 껄떡거리더라고요. 저 유부남 너무 싫거든요. 남한테 죄짓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약간 그런 거군요. 왜 코미디언이나 이런 분들 보면 네네. 분위기는 다 띄우고 다 웃지만 네네. 결국 이제 딴 사람과 연애한다는 약간 그런 왜 고정적으로 나쁜 레파토리 약간 그런 거에 약간 말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요, 들긴 그런 건 하는데. 아니고 이제 강의를 하면 CEO들 최고 경영자 가정 같은 경우는 각 회사의 대표이사거든요. 이런데 강의하면 올 때 막 전화를 하셔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도 강사님 저랑 연애할래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셔요. 그럼 제가 어머 어쩌나 며칠 전에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물론 유머지만 뭐 강의할 때는 강의할 때고 또 이제 뭐 부산에서 강의 들으신 분이 서울 왔다고 전화 오면 어머 나 어쩌나 저는 제주도에 있는데
예, 다음에 오시면 꼭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이러고 입력은 받지 말자 이렇게 해놔요. 그래갖고 제 핸드폰은 받지 말자, 왜 받아, 뭘 받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사로서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저 은사님이 그거를 정말 강조하셨거든요. 너가 재밌는 강의를 하지만 우스운 년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저는 항상 정장, 어디 교육을 들어갈 때도 항상 정장. 그러면 왜 이렇게 정장만 입으세요? 이러면 네, 사우나 갈 때도 정장 입고 가요. 제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남 앞에 서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3살에 그러면 결혼을 하신 네, 거예요? 네.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결혼은 이제 결혼 생활이요? 네. 결혼 생활은 이제 한 달 만에 결혼했는데 중매장이 말은 반만 믿어야 돼요. 중매장이가 7살 차이입니다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15년 차이. 예, 결혼하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결혼 한 번 했던 사람이고 또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제가 이 중매장이 잡으러 제 1년을 다녀서 이 자식 골리기만 해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소개만 해줬지 결정은 누가 했어? 내가. 그럼 누구 탓? 내 탓. 딱 그렇게 마음을 돌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좀 편해졌어요. 남편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네, 술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나면 본인이 취했다고 생각하고 예, 가족들을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지참금 안 해왔다고 밥상 다 뒤엎고 또 뭐 트집을 막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를 얻고 이제 남편이 잠들 때까지 골목을 막 이렇게 배회해요. 그리고 배회하면서 이 맥주를 하나 사갖고 맥주를 먹으면서 배. 그런데 이제 맥주는 그렇게 독하지 않지만 동네 엄마를 이제 친구로 사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동네 엄마도 또 이제 술 좋아하는 엄마들 만나고 가위바위보 원샷. 이거 지는 날은 소주를 그냥 2병. 그래갖고 정말 속이 아파서 눈을 뜨면 이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하면 운목의 아이는 이제 모자도 안 벗은 상태로 이렇게 자고 있고요. 저는 이제 술 취하고 그러고 이제 자고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되니까 피부 색깔은 이렇고 이제 우울증이 계속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다가도 제 얼굴을 보면 자기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울한 기운이 이렇게 남의 때 전염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고 피부 색깔은 이러고 너 어떻게 살아? 죽지 못해 살아. 이러니까 예,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은사님을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이제 죽으려고 아이의 우유를 마지막으로 살아가다 대학 때 은사님을 만났는데 25kg 빠진 저를 몰라고 휙 지나가시는데 교수님 그랬더니 누구세요? 저 박인옥이에요. 그랬더니 너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꼴이 이게 뭐냐? 제가 재밌었어요? 그래 네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조교가 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학생 시절 이런 거는 다 잊고 사는 거 제가 사는 게 너무 우울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미팅에 이제 주선만 하다가 한 명이 펑크내서 제가 나갔더니요. 뭐 이쁜 애들 4명인데 제가 딱 나갔더니 토목과 학생이 나왔는데 저를 보고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아, 과가 무슨 과예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학과인데요. 그랬더니 아유, 책 정리하는데 4년씩 공부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그 무슨 과인데요? 토목과? 아, 뭐 박는데 2년 빼는데 2년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뭐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퍼진 거라고 하시면서 저 은사님이 인호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었는데 술만 마셨다면 말술을 마신다. 그날도 말술을 마시고 흥얼흥얼 철도길을 건너시는 순간에 정신을 잃었답니다. 깨어보니 병원인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팔 하나 없었더래요. 부인은 가출하고 애들은 도둑질해서 끌려오니까 아 이렇게 살 빼 죽는 게 낫겠다고 한강에 왔대요. 이 한마는 새서 한 번만 돌아보고 빠지자고 딱 돌아보니까 저 두 판에 막 춤을 추더래요. 이분이 너무 궁금해갖고 아니 선생님 저랑 팔 하나가 없어서 죽으러 왔는데 선생님 어떻게 두 팔이 없어서 이렇게 춤을 추십니까? 존경합니다 했더니 야 이 자식아 너도 똥꼬가 간지러워 봐 이랬대요. 우리가 똥꼬가 간지러운데 못 긁으면 우리 어디 가려면 이렇게 긁잖아요. 멀리서 볼 땐 춤추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은사님이
사람들은 항상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 나보다 낫고 저 사람 나보다 낫고 근데 깊이 들어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야 우리가 살다 보면 203호나 304호나 다 사는 건 거기서 거긴데 사람들은 항상 남과 비교해서 남들은 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1%의 행복과 남편의 장점 100개를 찾아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찾지를 못했고요. 저 은사님한테 못 찾겠어요 했더니 아니다 이노가 오늘 못 찾더라도 다음에 찾아라 숙제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 깨지 않은 시간에 잠이 깬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새벽 3시 반쯤 눈을 떴는데 정말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놓인 느낌이 들면서 운목이 쓰러지니 제 아들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내 1% 행복은 내 아들이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울증을 극복해야 됐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하지? 어떻게 극복하지? 했는데 그때 생각난 게 옛날에 네 성격을 찾아라 이 말이 딱 생각이 나서 서점에 가서 그때 남영동에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태원에 살았기 때문에 남영동에 버스 타고 와서 그 재미있는 유머책을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재미있는 게 2-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해야 하고 딱 포기할 때쯤 어느 날 읽은 유머가 제 인생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어떤 유머였냐면 하늘님마다 안 되는 사람이 저요. 죽으려고 그러는데 뭘 먹고 죽어야 자살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쥐약을 먹으면 100% 성공합니다. 이 사람이 약국에 가서 선생님 쥐약 사는데 쥐약 주세요 이랬더니 어머 어쩌나 쥐약은 없고 이게 있는데 하면서 딱 꺼낸 거 보니 끈끈이에요. 끈끈이. 예, 이게 막 이제 글로써 읽었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서 제가 웃었거든요. 그 밑에 사람이 쥐가 죽는 끈끈이로 죽을 수 없습니다. 용기 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뒷장을 딱 넘겼더니 사형수가 형을 받으러 가다가 바로 헛된데 죽을 뻔했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야 맞아. 누군가가 죽고 싶다가 이거 보면 웃음이 나오겠다.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몰두하다 보면 요만한 고민이 눈덩이처럼 크게 느껴지는데요. 한번 웃고 나서 이 고민을 하려다 보면 아까보다 줄어든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그래 맞아. 누군가가 죽고 싶다가 이거 보면 웃음이 나오겠다. 그랬더니 죽고 싶은 생각도 안 들겠다. 나 혼자 웃을 게 아니라 남도 웃게 하고 나도 웃자 해서요.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집집마다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A4 용지에 오늘의 유머해서 사인펜을 옮겨 적은 다음에 길에 180장을 프린트 기나서 무조건 뿌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어느 분은 교회에서 나온 줄 알고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이렇게. 지금 말하면 못합니다. 그때는 너무 절실해갖고 매일매일 다른 내용으로 180장씩 140일을 뿌린 거예요. 그때 막 쓰면서 재밌게 각색하고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제목만 들으면 딱딱 있어요. 저는 이제 강의 가갖고 좋아하시는 단어 이렇게 얘기해갖고 좋아하시는 단어에 맞춰서 유머를 예를 들거든요.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고 막 이러는데 그때 막 쓰면서 재밌게 각색 요런 단어는 요렇게 쓸까 요런 단어는 요렇게 표현하면 더 재밌겠다 막 이렇게 했던 게 그 밑바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그 이제 종이를 유머를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네. 종이에 유머를 적으셔서 네. 그냥 길에 뿌리시고 다니신 거예요? 네, 지금 정말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그럼 어떤 분은 그냥 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독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이름이 뭐예요? 박인옥이요. 이걸 왜 뿌려요?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왜냐하면 우울증 극복해서 이렇게 주다 보면 안녕하세요 웃으세요 안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더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이러니까 정말 억지로 이렇게 180장 돌리는 동안 웃다 보니까 180번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웃으면서 입꼬리도 올라가고요. 피부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술에 쩔어 살아서 시커멓게 됐던 피부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표정도 좋아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 인생을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뿌렸던 게 막 각 방송 신문에 나면서 제가 26년 전에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강사가 된 거죠.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강의를 네네.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 이제 강의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또 출판사에 연락이 온 거예요. 책을 만들자고요. 길에 뿌렸던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자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강의를 대기업의 주부들이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 2시간을 했는데요. 막 배꼽을 잡고 막 웃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나는 역시 옛날에 그 감각이 살아있구나 했는데 이제 또 저를 키워주겠다고 스승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체계적으로 교육받아서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게 지금 26년? 26년이요. 와, 예, 예. 힘들진 않으세요? 안 힘들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벌면 몇 번 강의면 얼마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이 강사료는 묻지도 않아요. 예, 예. 알아서 주세요. 정말 알아서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선을 정해줘요. 아, 지난번에 이렇게 받았는데 얼마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기준을 제가 좀 잘 해야만 후배들이 좀 고생을 덜 하니까. 어느 때 막 후배들이요. 저는 이만큼 받는데 선배님이 그렇게 받으셔갖고 저 오히려 곤란했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저는 시간만 맞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후배들이 강사를 저보다 더 많이 부르니까 그쪽에서 아니 스승도 이렇게 받는데 왜 본인이 더 많이 받냐. 강의도 훨씬 그쪽이 잘하는데 막 이런데요. 유머 강사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유머 강사는 이제 유머만 하는 분들은 딱 2분이고요. 네. 다른 분들은 뭐 레크리션도 섞고 웃음 치료도 섞고 노래도 섞고 율동도 섞는데 오직 유머만 가지고 하는 분은 저까지 합해서 3명. 남자 2명, 여자 1명. 그러면 이제 교육 대상이 정해지면 네. 그분들에게 맞는 유머를 준비해서 이렇게 딱 하시게 네, 네. 되는 내용도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뭐 유머 리더십이기도 하고 또 유머 활용법이기도 하고 스트레스 대처 이런 거 다 제목이 다르니까요. 일단 강의가 딱 들어오면 여기서 나를 왜 불렀지를 딱 생각하면 제 이 사명감이 딱 느껴져요. 왜 불렀지? 단순히 웃기 위해서 아니잖아. 동기부여 달라는 거잖아. 이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잖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잖아.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를 왜 불렀지? 그냥 단순히 웃기기만 할 거면 유머책 나눠주는 게 나을 텐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어렸을 때는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강단에 쓰는 거였는데 이제 강단에도 쓰고 또 교수님들이 유머 교수법을 또 저한테 강의를 듣거든요. 대학 교수님들이. 네. 꿈을 이루셨네요. 꿈을 이뤘죠. 네. 또 뭐 교수님 소리도 겸임 교수도 했었으니까 네. 교수님 소리도 듣고요. 예. 그래서 항상 감사하죠. 책도 많이 내셨죠? 책은 13권. 13권.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네, 네. 처음에 길에서 뿌렸던 거. 나눠준 유머집을 가지고 네, 네.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내셨고 네, 네. 그 뒤에는 어떤 책들 내셨어요? 그 뒤에도 다 유머 관련된 거예요. 예. 지금도 유머책으로만 책을 내라면 저 한 달에 1권도 낼 수 있어요. 소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선생님에게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욕심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인데 욕심을 이만큼 부리면 이 갭에 의한 거로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그게 안 됐을 때 좌절도 하게 되고 또 자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바라는 이만큼인데 내 능력이 요만큼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국어하고 산수만 잘하면 된다. 왜? 주제 파악하고 분수만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괴리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스스로 주고 있는데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실행하고 나서 목표 이루고 나면 굉장히 만족감, 행복감이 들거든요. 그렇게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요즘에 이제 사실 전 세대에 걸쳐서 사실 경기도 안 좋고 네, 뭐 네. 이래서 뭐 우울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유, 많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긴데 네, 네. 그게 또 행복이 또 돈만도 아니고 네, 네. 어쨌든 요즘 좀 어려운 경기나 이런 네. 거에 더 요즘에 사람들이 좀 우울한 건 사실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돈들이 모여서 회의가 열렸대요. 아니 우리가 우리 걱정 안 하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 걱정을 해주냐 이랬대요. 돈 걱정을 하도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돈 걱정한다 해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가볍게 하면 좋은 운이 들어올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돈 세는 사람 옆에서 속으로 같이 세는 사람.
저 정말 뭐 생활비 3만 원씩 받을 때는요. 아이가 항상 뭘 사달라면 다음에 이랬더니 엄마는 뭘 사달라면 왜 항상 다음에 그러니에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복권 즉석 복권을 긁었는데 1,000만 원이 맞은 거예요. 이것도 훼손되면 안 바꿔준다 그래서 이 티슈에다가 잘 싸갖고 했는데 이거 1,000만 원이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갑자기 띵 맞은 것 같이 생기면서 불안해갖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자네를 깨워서 1시간 거리를 한 20분 만에 뛰어갔나 봐요. 막 뛰어가면서 아들아 오늘 너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이러면서 뛰어가갖고 복권을 딱 줬더니 어머 아줌마 500원짜리 맞았네요 이런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1,000만 원 맞은 거로. 갈 때 20분 걸린 거리 올 때 2시간 걸렸어요. 애는 애대로 울고 저는 저대로.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제 모습에 우습기도 하고 그런 나를 좀 슬프게 생각돼서 울었는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해도 긍정적으로 하면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겠냐. 요즘 경기가 어때? 불경기야 이러면 불경기가 더 불경같이 느껴지지만 너 요즘 경기 어떠냐? 불 같은 경기야 이러면 불에 연상이 되면서 왠지 좋아진 느낌 받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래요. 도와줄 것도 아닌데 징징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때? 잘 돼. 너 건강 어때?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너 어때? 죽지 못해 살아 이러면요. 정말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아 죽지 못해 사는 그 에너지가 나한테도 전염이 돼갖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좋은 에너지를 내가 준다고 생각하고 너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너 건강 어때? 좋아. 이렇게 얘기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항상. 요즘에 이제 MZ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 네네. 젊은 세대들 보면 네네. 그냥 왜 M4 세대라고 다 포기하고 뭐 네, M4 세기. 취업, 뭐 결혼, 뭐 아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하고 사는 네네. 그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해요. 네네. 그런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친구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좌절을 미리 막 이렇게 당겨서 좌절하고 나 안 될 거야 막 오죽하면 어떤 청년이 나 안 될 거야 실패하고 말 거야 이러니까 야 이 짜식아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해봐 이랬더니 난 기필코 실패하고 말 거야 이랬대잖아요. 적극적이면 거기다가 기필코 막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또 있었거든요. 뭐 청소년기에도 그랬고 내가 뭐 여기까지 오는데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제 지나간 건 다 있고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지나가면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지만 힘내고 그 희망을 잃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결혼하셔야죠 이러면 저기 한 번 간 엄마들이 한 번 더 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게 고시원에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고시원에서 그 매달 내는 것도 못 내갖고 죽고 싶다 이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그 청년들이 욕심을 좀 줄이면 되거든요.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 눈높이를 좀 낮춰갖고 여 회사에서 더 열심히 했고 진급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 아니면 차선책을 좀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대기업만 생각하지 말고 중소기업 그보다 한 단계 낮춰서 거기에서 진급을 하고 자기 능력을 좀 펼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기업 아니면 안 돼 이러는데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 일찍 막 승진하다 보니까 또 일찍 퇴직을 해서 40대 후반부터도 은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 예정자들한테 여가 설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친구도 안 만나고 살았는데 내가 벌써 은퇴를 해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배짱은 그늘에서 반려만 켠다 그래서 우리 배짱은 게으르고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달리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했고 지금 안 아픈 곳이 없대요. 병원 다니라 바쁘고 한의원 다니라 바쁘고요. 배짱이는 바이올린 켜던 거를 음악 발표를 열어서 티켓 팔고 바이올린 배울 연애들 모아서 돈세를 하고 바쁘답니다. 예.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많은데
왜 지금 왜 이렇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희망 잃지 말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좀 융통성 있게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실 뭐 기성세대들의 잘못인데 이게 뭔가 잘 사는 사람들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시대. 옛날에는 저희가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해서 열심히 네네. 돈을 모으면 노후에는 아이들도 낳고 그럼요. 집도 사고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졌는데 요즘 친구들 이제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이 안 그려진다고 하죠. 집값이 너무 많이 네, 집값도 오르고 또 아이를 낳더라도 예, 또 아이 키우기가 너무 또 어디에다 기관에다 맡겨야 되고 또 막 간간히 신문을 기사에 나오는 이런 거 보니까 아 애를 낳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혼 포기 또 뭐 꿈도 포기 막 정말 안타깝죠. 결혼 안 한다고들 해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사실 나는 그렇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본 네네. 건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즐겁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아 사실. 그럼요.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꼭 결혼을 해야만 네. 된다 이제 그런 관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결혼을 해야만 된다, 애를 낳아야만 된다 이런 관념이 많이 바뀌었는데 결혼을 하건 안 하건 본인이 어떨 때 행복한지를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행복하지 않아 이러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해. 예, 그렇게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결혼했으면 좋겠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아들이 딸이 그렇게 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제분들의 이게 행복이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를 좀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떠밀리듯이 저야말로 뭐 떠밀리듯이 결혼해가지고 정말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표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참금 안 해온 것 때문에 또 못생겼다는 막 밥 먹다 말고 아니 이렇게 못생긴 걸 내가 골랐단 말이야 막 이래. 매일 못생겼다고 하니까요 제가 남편 자는 거 보고 화장 지우고 일어나기 전에 화장하고 있고 이랬거든요. 진짜? 예, 못생긴 게. 저는요 남편 앞에서 맨발로 있은 적이 없어요. 여자가 흐트러지는 거 싫다 그래서 매일 덧신 신고 매일. 그래서 제가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는데 막 마취해서 깨어나면 막 남편 욕하는 사람 잠재 의식 속에 있던 걸 막 얘기하는데 저는 양말 신겨줘요 이랬대요.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막 이렇게 맨 얼굴 있는 것도 싫어하고 이러니까. 불과 사실 얼마 전 일인데도 네, 지금 네. 요즘 세상하고는 정말 다른. 그럼요. 얼마 전이 아니죠. 뭐 오래됐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신혼여행도 못 가봤어요. 결혼식 끝나고 자기는 여행을 많이 갔기 때문에 신혼여행 이런 거 싫어 이래갖고 제주도 가기로 한 거 취소하고 그날 집에 들어와서 밥 해 먹었어요. 네가 좀 밥 먹고 싶어 이래서 또 순진해갖고 밥하고 신혼여행도 못 가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지참금은 둘째치고 혼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희 시어머니 혼수를 길에다 그냥 널브러 틀어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동네 분들이 와서 이렇게 덮어주고. 예. 그리고 내일이 결혼인데 이게 뭐 혼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한테 엄마 아무래도 이 결혼 못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왜 이래? 시어머님이 혼수 다 길에다 누시고 아 못 할 것 같아 이랬더니 야 인천만 하더라도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아는데 동생들 시집 안 간 동생들도 있는데 큰언니가 결혼 날 잡아놓고 파토냈다고 하면 네 동생들 앞가림은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거예요 친정 엄마가. 그래서 정말 신부 뭐 마사지 전날 뭐 해야 된다며 그것도 안 하고 그러고서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네네. 아유 정말 그러고 결혼을 했어요.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정말. 그래갖고 이제 강사가 돼갖고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니까 동네 엄마들이 저희 친정 엄마한테 이렇게 그 딸이 사는데 왜 그걸 결혼을 시켰냐. 예, 막 그랬대요. 그런데 저는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예, 애 아빠 만난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이태원에 살 때 부잣집 옆에 살았거든요. 거기 이태원은 놀다가 유흥비 떨어지면 한탕 털고 와서 놀고 이랬대요. 그런데 부잣집 옆에 살다 보니까 부잣집 털고 도둑이 디저트로 우리를 털고 가는 거예요. 우리 도둑 7번 들었어. 7번. 네. 최종적으로 강도가 들어왔는데 자다가 추워서 눈을 딱 떴더니 베란다에 시커먼 복장 남자가 서 있어요. 그
누군지 궁금해가 누 이러는 순간에 덤벼들어갖고 이불을 딱 뒤집어 씌우면서 칼을 딱 대고 너 소리 내면 죽일 거야 이러는데 정말 이불 속에서 그동안 살아온 게 휙 지나가는데 옆방에서 남편이 왜 이런 거예요. 저는 한마디 말도 못했는데 남편이 환청을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자 있는 줄 알고 들어왔던 강도가 기절 초풍에서 2층에서 뛰어내리고 도망갔어요. 그때 저는 결심을 하죠. 남편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무슨 일이 있든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지금 이자까지 다 갚았는데. 진짜 긍정적이시네요. 네, 초긍정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네. 가정을 유지하시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면 어떻게 부잣집 옆에 살고 뭐 디저트로 우리를 털고 이런 표현, 그러니까 말 자체를 맛깔스럽게 한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막 이제 이러죠. 그렇게 재밌으니 남편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래요. 또 그래서 쓰러졌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 네. 지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말씀. 오죽하면 직업 소개서에 전화를 걸었었어요. 아들 데리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데 식모살이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갖고 제 아들을 손주처럼 예뻐해 주면서 이게 일할 사람 필요한 데를 제가 전화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런 좋은 자리가 나오면 연락 주겠습니다 하더니 제가 강사가 되고 5년 있다 연락이 온 거 아주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취직했습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유머인 줄 알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미 극복을 했기 때문에 웃음으로 이제 승화가 된 거죠. 처음에는 막 사연이 많아 보여 막 이랬어요. 얼굴 표정이. 그래서 제가 노사연 막 이러고 했거든요. 사연이 없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저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행복이죠. 제일 기억나는 강의나 수강생들은 누가 있을까요? 제일 기억나는 건요. 이제 공무원 강의를 했는데 그 여자 공무원분이 언니한테 얘기해갖고 언니 정말 힘들게 극복하고 강사가 된 사람이 있다는데 언니 강사해볼래? 이러면서 이제 저 연락처를 준 거예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었냐면 남편이 막 바람을 피고 이래서 죽으려고 소주에다가 고기를 시컷 먹어요. 죽기 전에 시컷 먹기나 하자 이래갖고 고기를 2근 먹고 소주에다가 이제 수면제를 과량 복용했는데 이게 이제 고기를 2근 먹다 보니까 이게 퍼지지가 않은 거예요, 약이. 그래서 이제 죽었으려니 하고 깨어났는데 이제 나 죽어서 저승인가 보다 했는데 병원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언니를 저한테 소개해갖고 이제 강사가 됐죠. 또 이제 뭐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이렇게 막 폭력을 휘둘러갖고 허건날 예, 경찰서에 실려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도 이 강의 들으러 오기 전에 그 차 가는 거 보고 왔어요. 이러면서 강사님 그거 정말 이 픽션이죠?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다 있었던 일이다. 내가 표현한 건 강의 때문에 다 표현을 못했지만 그 이상의 10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랬더니 그럼 저 지금부터 힘을 내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정말 고정적으로 재밌는 걸 수시로 보내주고 이랬어요. 예. 그분도 이제 강사가 되셨죠. 그렇게 좀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네.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도움 그럼요. 그죠?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야 되겠어요. 막 이런 분들. 그냥 단순히 웃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네, 예. 이제 동기부여. 네. 또 뭐 울었다 웃었다 막 이러고 또 어떤 분 막 울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울고 막 이제 본인도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감하니까 울겠죠. 그러면서 강사님 뭐 정말 열심히 살아주세요. 제 손잡고 예, 또 뭐 건강식품을 보내주는 분들도 건강하세요. 막 손 붙잡고 이러면 저도 같이 막 마음이 찡해지는 거죠. 예. 앞으로 이제 올해 계속 강의 다니실 거죠? 네. 다른 해 때는요 7월이 원래 휴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다 꽉 찼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빼놓고 강의가 말일까지 꽉 찼어요.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네. 못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내 강의가 많아진다는 건 우울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구나. 웃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유머 강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네 이렇게 막 웃을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장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5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대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갖고 기자가 취재해 갔대요. 아니 어르신 어떻게 이 마을에 5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랬는데
정말 맞아요. 우리 마을 5년 동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랬는데 상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 5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하더니 지금 상여가 나가고 있잖아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굶어 죽은 거예요. 이랬대요. 의사 선생님이 굶어 죽을 정도로 병원 갈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유명한 사람 필요 없을 정도로 웃을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더 행복해지시고 삶의 희망을 찾을 때까지 네네. 뭐 열심히 좀 다니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희망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죠. 예, 저는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힘들다 이러면 더 힘들거든요. 지금 막 웃다가도 나 슬프다 3번만 외치라고 하면요. 정말 금세 슬퍼지거든요. 그런데 행복해, 기뻐, 웃겨 막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웃긴 일 생기는 것 같이 느껴지듯이 빈말해도 슬퍼, 우울해, 불행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침 통화는 기분 좋은 사람과 하라고 그래요. 이제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아침 통화는 내가 제일 잘 되기를 바라는 분,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통화한다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걔만 만나면 정보를 얻어, 걔만 만나면 에너지가 넘쳐 이런 사람과 통화하라고 그래요. 아침에 딱 통화했는데 여보세요 이런 친구 꼭 있어요. 네. 제가 별명을 귀곡산장이라고 했거든요. 아, 저 에너지 넘치게 그냥 받아봐. 잘 지내? 이러면 되는데 여보세요 이래요. 왜 그렇게 말을 해? 좀 에너지 넘치게 이러지. 이러면 내가 뭘 막 이래요. 그런 사람하고 통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신나, 운 좋아.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렇게 외치라고 해요. 우울할수록. 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넌 건강해. 너는 신나. 너는 운이 좋아.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난 행복해, 건강해, 운 좋아 이렇게. 뭐 항상 비정강의 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이미 된 것처럼 하라고. 그러니까 나 이미 행복한 것처럼 잘 돼, 운 좋아, 신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는 어려움은 나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희망을 갖고 난 잘 될 거야. 운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운이 이렇게 떠돌다가 밝은 얼굴, 얘는 운을 줄만하다 이런 분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내가 만약 운이라면 정말 걔는 주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 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 줄 때도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잖아요. 마찬가지로도 운도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듯이 매일 이렇게 하고 죽고 싶어 이런 사람한테도 운이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매일 운이 나한테 오고 싶은 사람이 되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강사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고들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데요. 저 생각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머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제공하거든요. 책 4권, 넌센스 465개, 건배사는 핸드폰으로 찍어드려요. 흥청, 망청, 흥해도 청춘, 망해도 청춘. 그러니까는 이 식사 자리에서도 술 못 하시면 물이라도 한 컵 하시면서 흥해도 청춘, 망해도 청춘. 얼마나 좋아. 모두의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9988-234,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31알고 죽자.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살하고 사랑에 빠지자. 기분 좋잖아요. 백두산 100살까지 2발로 산에 오르자. 멘붕 맨날 붕붕 뜨는 날이 됩시다. 이렇게. 그런 거를 제가 핸드폰을 다 줘요. 어느 누구든지 원하면. 또 거기에다 저는 건배사를 불어로 하겠어요. 불어로요? 잔을 드세요. 마셔 불어 이렇게 마셔 불어.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저도 뭐 느낀 바가 많은데요. 저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내뿜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